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바꾸면서 화질도 4K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뭔가 화질 좋아졌는데?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진짜 몇 달 정도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서야 바꾸게 됐는데 역시 고민은 배송만 늦을 뿐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좀 빨리 사서 빨리 했으면 여러분들께 더 깨끗한 화질로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꾼 거 후회 없습니다. 제가 구입한 건 소니의 A7C, 원래는 캐논 EOS RP랑 후지필름의 X-T4 이 두 제품을 제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 계속 메인으로 사용하던 캐논 M50과 GV1 이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제 풀프레임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제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성능 차이뿐만이 아니라 편의성, 기능 측면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4K 화질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별다른 말 없이 찍고 나서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풀 HD로 찍을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보여줘서 확실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4K로 찍으면 너무나도 좋았던 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풀 HD로만 찍었을 때는 그 해당 장면을 정확하게 찍어야만 깔끔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4K로 찍으면 2배를 확대하더라도 풀 HD이기 때문에 핸드폰 화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의 화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구도만 맞춰놓고 나서 일정 부분 확대를 해도 풀 HD 이상의 화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이런 4K의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첫 번째랑 좀 이어지는 건데 4K로 찍어도 30분 이상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캐논 M50 30분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분이 넘어간다 싶었을 때는 한 20 몇 분쯤에서 시간을 확인하고서 버튼을 누르고 다시 왔어야 돼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만약에 까먹고서 30분 넘은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촬영을 계속했다? 그러면 그날은 여러분들이 수직샷만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30분 제한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 카메라를 바꿀 때 캠코더를 사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뭐 사진도 어느 정도 찍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카메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풀프레임이다 보니까 노이즈 억제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특히나 요거는 요런 1인치 센서라던가 아니면 크롭 센서를 사용하던 저에게는 상당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풀프레임을 선택하는 데는 전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센서 크기에서 오는 조리개, 배경 날림에 대한 이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이즈 억제력. 굳이 또 추가 이유를 꼽자면 자기 만족?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배경 날림의 경우에는 조리개 구경이 굉장히 넓은 그런 렌즈를 쓰면은 뭐 이런 크롭바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배경 날림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노이즈 억제력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 크기에서 오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런 GV1 같은 1인치 센서의 카메라의 경우에는 3200 정도 ISO가 되면은 조금씩 자글자글한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6400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두운 데에서 찍은 핸드폰 화질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A7C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이다 보니까 3200, 6400 정도까지는 이 노이즈 억제력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외 촬영을 갔을 때에도 노출량을 맞춰놓은 다음에 ISO 제한을 걸어두고서 자동 모드로 찍었을 때 웬만하면 좀 걱정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배경 날림에 대한 이득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개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요 캐논 M50 같은 경우에는 1.6 크롭이 이루어지는데 요 22mm 팬케이크 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F값이 2.0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밝은 정도인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알파7C의 렌즈는 요 시그마의 F2.8 고정 조리개 값을 갖는 거거든요. 2.0보다 2.8이 더 조리개가 좁은 거니까 그런 배경 날림에서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프레임이 더 배경 날림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8만 되더라도 제 체감상 크롭바디 기준으로 2.0 정도랑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연결 포트들이 옆쪽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 캐논 M50 같은 경우에 옆쪽에 물론 다 있습니다. 마이크 옆에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HDMI 포트 이쪽 옆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배터리를 요 아래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삼각대에 물려 있으면은 배터리를 바로 직접 뽑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케이지를 구매를 해서 벗기기 쉽게, 케이스를 갈아 끼기도 쉽고 SD 카드를 꼈다 뺐다 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똑같이 소니에서 나온 GV1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다 좋은데 SD 카드를 옆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래에 있는 삼각대 마운트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은근히 귀찮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소니의 A7C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전부 다 있어요. 아래쪽에 퀵 릴리즈 마운트 같은 걸 하나 체결해 둔 다음에 이거를 풀을 일이 없어요. 옆에서 연결 포트들을 전부 다 구성을 할 수 있고 뭐 SD 카드나 배터리도 전부 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오토 화이트 밸런스, 이 색감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A7C를 구입을 하는 걸 계속 몇 달 동안 망설였던 게 색감은 캐논이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캐논은 색감, 뭐 오토포커스, 뭐 영상은 소니. 색감 보정하는 거는 또 귀찮은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편집 단계에서 일을 줄이기 위해서 색감을 따로 안 건드려도 되는 그런 캐논 카메라를 일단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영상은 소니지 이런 말을 듣고서 결국엔 선택을 했는데, 근데 웬걸 색감이 괜찮아요. 지금 사실 보고 있는 것도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캐논보다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최신형의 캐논 카메라들을 사용해 본 게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M50 제품에서 A7C로 넘어왔을 때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장점으로는 뭐니 해도 오토포커스예요. 진짜 요거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진 그럴 정도의 장점이라서 뭐 따로 말할 게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제 눈을 완벽하게 잡고 있고, 사람 눈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전부 완벽하게 잡는 거는 워낙 리뷰에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제품샷 같은 걸 이렇게 찍을 때는 진짜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너무너무 이게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기능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사용했을 때 이 M50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긴 했습니다. 얘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A7C를 사용하니까 훨씬 더 만족스럽긴 하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장점으로는 외부 단자, 컴퓨터에다가 HDMI 포트로 연결을 했을 때 화면 창이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캐논 M50을 컴퓨터로 연결을 했을 때는 화면에 있는 정보 표시들이 전부 다 뜨죠. 이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이는 LCD 화면에 이 정보를 전부 다 그대로 화면에다 송출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웹캠처럼 사용한다거나 컴퓨터에 물려가지고 라이브를 진행한다, 이럴 때에는 굉장히 제약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꼼수를 써가지고 오토포커스를 풀고 나서 정보를 전부 다 안 보이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캐논 M50으로도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포커스를 고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니 제품은 외부에 연결을 했을 때 HDMI 포트에 정보를 표시할지 말지, 화면만 송출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라이브를 하다가 느낀 거라서 거의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카메라를 통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뭐 녹화를 할 일이 있다, 이럴 때는 정말 꼭 참고하셔야 되는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바로 C타입 단자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별다른 말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 A7C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가성비 라인업의 제품이기 때문에 4K 6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카메라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조금 더 나중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FHD로 찍을 때에는 60프레임,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요. 그리고 단점 두 번째로는 4K인데도 크롭이 됩니다.
소니의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4K 크롭이 없다고 들었는데 라고 저도 들었는데 크롭이 있더라고요. 4K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크롭이 없는데 4K의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2배 정도 크롭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미미하다고 하면 미미할 수 있지만 약간은 아쉬운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듀얼 메모리 슬롯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4K 촬영 용도이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카메라만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메모리라든가 뭐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최근에 진행을 했죠. 그만큼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슬롯을 한 개밖에 지원을 안 한다. 지금 128기가 메모리를 꽂아둔 상태인데 이때에는 완전히 포맷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촬영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한 두세 편 정도 찍으면 한 번씩 계속해서 비워줘야 되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단점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다 보니까 그립감이 그렇게 좋진 못하더라고요. 제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쌌을 때 남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이 남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찹 감겨야 이게 그립감이 좋다는 평가를 하는데 요거는 좀 많이 떠있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추가로 여기 있는 메뉴키가 갑자기 중앙에 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요거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메뉴바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먹일 때에도 메뉴를 누르고 메뉴로 진입을 할 때에도 메뉴키를 누르거든요. 그만큼 메뉴키를 누를 일이 많은데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놨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점은 렌즈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저도 물론 소니의 정품 렌즈로 가고 싶었는데 이런 서드파티 렌즈군으로 들어간 게 가격 차이가 너무나 심해요. 물론 GN 렌즈가 굉장히 잘 나온 렌즈라는 거는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도저히 이거 마우스를 클릭할 수가 없을 정도의 가격이라서 지금은 요 시그마 렌즈로 타협을 받고요. 근데 이것도 정말 너무나 만족스러운 수준이라서 요거를 사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드래곤볼 모으듯이 렌즈도 하나씩 또 욕심이 나겠죠. 그럴 때는 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보여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종종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캐논 M50에서 A7C 소니로 바꿨을 때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대만족입니다. 역시 이게 안 사면 영원, 사면 영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영원을 택했는데 당분간은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촬영할 맛 나게 촬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텔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